인공지능이 우리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AI 기술의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전략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단순히 더 빠른 AI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통 AI 경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속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누가 더 빨리 개발하느냐,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 뭐 이런 거죠. 네요, 국가의 운명에 걸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국방 분야에서도 과연 속도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정에서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속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자료는 바로 대한민국 사이버안보연구소에서 나온 한 편의 전략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 지금 시장의 대세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서 우리 국가 AI 인프라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정밀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또 그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제 국방 현장에서의 쓰임새를 거쳐 기술 독립이라는 최종 목표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바로 정밀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상업용 AI랑 국방 AI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계산상의 오류가 어떻게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고정밀도랑 저정밀도, 이게 얼마나 다른 거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최신 위성에서 찍은 초고화질 사진이고요. 다른 하나는 옛날 휴대폰으로 찍어서 막 픽셀이 다 깨져 보이는 그런 사진인 거죠. 왼쪽에 보이는 FP64, 이게 바로 고정밀도인데 소수점 아래로 무려 15자리에서 17자리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사진으로 치면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보이는 수준인 거죠. 근데 오른쪽의 저정밀도 FP8은 고작 2~3자리밖에 기억을 못해요. 처음에는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계산이 수천, 수만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작은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저정 밀도가 국방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신호 누적 왜곡인데요.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작은 반올림 오차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완전히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신뢰도 저하. 이게 정말 무서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측 불가능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혹한의 환경에서 갑자기 아군과 적군을 헷갈리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세 특징 손실. 적 스텔스기가 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 변화 같은 걸 저정밀도 시스템은 그냥 의미 없는 잡음으로 처리하고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방 시스템은 모든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정밀도로는 이 규제 자체를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정밀도 문제가 이제 와서야 부각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지금 AI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플랫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폐쇄적인 기술 생태계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어떤 전략적인 위험을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투명성입니다. 한마디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엔비디아의 쿠다는 소스 코드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일종의 블랙박스예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만든 회사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블랙박스를 우리 국방 시스템의 심장부에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반면에 AMD의 로셈은 모든 소스코드를 기터브에 다 공개해놨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코드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블랙박스라는 점이 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공급업체 종속. 모든 시스템을 쿠다에 맞춰서 개발했는데 어느 날 엔비디아가 가격을 2배로 올리거나 정책을 바꿔버리면 우린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보안 감사 불가.
우리 국방 시스템 안에 혹시 모를 악성 코드나 정보를 빼가는 뒷문, 즉 백도어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국제 통제 위험. 만약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한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막아버리면 쿠다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 AI 인프라 전체가 하루아침에 멈춰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위험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보고서는 AMD의 오픈소스 플랫폼인 ROCm을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왜 이 ROCm이 전략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핵심은 바로 통제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ROCm을 쓰면 우리 국방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소스코드 한 줄 한 줄을 다 뜯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그 어떤 숨겨진 기능이나 취약점이 없다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100%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 주권의 첫걸음입니다. 오픈소스는 왠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기술 패권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과 2022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확실히 앞서 있었죠.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AMD가 역전하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고정밀도 연산, 즉 FP64 성능에서는 2026년 이후 AMD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숫자 78.6 테라플롭스. 이게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MD의 MI355X 칩 하나가 1초에 78조 6천억 번의 고정밀도 계산을 해치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감도 잘 안 오는 숫자인데 중요한 건 이게 경쟁사 모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보고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성능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전환을 대체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 보고서는 그냥 바꿔야 한다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2단계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 하드웨어를 사오자는 게 아니라 위험은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아주 영리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 선 구축 후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인 2026년에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MI50 서버를 먼저 도입해서 기반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OROCm 생태계에 완전히 적응하고 우리 국방 환경에 딱 맞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국내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인 2028년 이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최신 기술인 MI350, MI400을 도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기술 도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피하고 최고의 성능을 곧바로 뽑아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 단계 전략이 가져올 효과를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고정밀도 연산 성능은 최대 2.8배, 더 크고 복잡한 AI 모델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메모리 용량은 3.4배,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메모리 대역폭은 무려 6.1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계획된 로드맵을 통해 우리나라 AI 역량의 체급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좀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 이 정밀도라는 게 실제 국방 현장에서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밀도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임무의 성공과 실패, 더 나아가 우리 장병들의 생명까지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I가 적의 위치를 계산할 때 만약 저정밀도 때문에 단 0.1%의 오차만 생겨도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동안 그 작은 오차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수십 미터의 오차로 증폭됩니다. 결국 미사일은 목표물을 완전히 빗나가게 되고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엉뚱한 곳을 타격해서 민간인 피해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밀도는 바로 이런 비극을 막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전자전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최신 레이더는 수많은 신호들 속에서 아군 신호와 적의 위협 신호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 밀도 AI 필터는 99.9% 이상의 정확도로 PR을 식별할 수 있지만 저정 밀도 모델은 95%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4.9%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백 개의 비행기가 뒤섞여 날아다니는 실제 전장에서는 아군 전투기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사이버 안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기관망을 노리는 고도의 해킹 공격은요, 정상적인 데이터 흐름 속에 바늘끝처럼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를 숨겨서 침투합니다. 저정밀도 시스템은 이 미세한 차이를 그냥 평범한 노이즈로 보고 놓치기 쉽죠. 오직 고정밀도 AI만이 정상적인 네트워크 패턴을 아주 세밀하게 학습해서 이 작은 이상 징후까지도 정확하게 포착하고 경보를 울려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 독립성, 다른 말로는 기술 주권의 확보입니다.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AI 인프라 전략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더 성능 좋은 시스템을 갖자는 걸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을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특정 해외 기업이나 다른 나라의 정책 변화에 우리 국방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을 피하는 것. 둘째, 우리 손으로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고치고 운영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 셋째, 타협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정밀도 성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국가 안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우리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방력은 더 이상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AI가 전장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대에 그 두뇌를 우리 스스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기술 독립성이야말로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궁극의 전력적 자산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